오늘 화끈한 화요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수가 이렇게 강할 때 그리고 수익률이 괜찮을 때 방송할 맛이 나는 그런 화요일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5%, 6% 뛰는 흐름들이 나타주면서 반도체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V자 반등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선사해주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골드만삭스에서 이미 분석이 끝났습니다. 월요일 시장이 급락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게 디램 현물 가격이 수개월 만에 좀 떨어진 흐름들로 해외 유동성도 좀 경색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자금이 돌아야지 피가 이렇게 순환이 잘 되는데 그게 막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이런 부분이 겹치면서 시장을 좀 많이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고서 골드만삭스는 과도한 우려다, 과도한 매도세였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었는데 기업 이익단에서 여러 가지 좌우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이게 결국 현물의 가격이 아니라 계약 가격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계약 가격 이상 없습니다. 잘 가고 있고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지금 시장에서 큰 상황이죠. 그걸 보면 골드만삭스에서는 1분기 디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해서 90에서 95%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골드만삭스의 전망치가 웃도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요일 급락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기술주 전반적인 영향이 그냥 타격을 줬을 뿐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실적과 무관한 이벤트일 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 있습니다. 저희 머니코드에서도 트렌드포스의 메모리단에서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 전해드리고 있는 바인데요. 올해 1분기 PC 디램 계약가 같은 경우에 현물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게 계약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105에서 최대 110%까지 상향 조정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시장 조사업체 트랜스포스의 계약 가격 상향 조정만 보더라도 골드만삭스를 좀 넘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는 끊임없이 저희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비춰서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니까 디램 가격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오르겠네라고 시나리오를 펼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를 20만 5천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120만 원 매수 의견을 재확인해줬다라는 부분에서도 좀 편안한 선택지 아직까지도 여전히 굳건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JP모건에서 메모리 가격단에서 의미 있는 보고서를 냈는데 그 중에서 하나 픽해서 왔습니다. 뭐냐면 최근 메모리단에서 이 낸드 가격, 이 낸드의 강한 경쟁력에 대해서 분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낸드 이런 부분을 좀 뽑아봤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24만 원, SK하이닉스 125만 원 유지를 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AI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저장하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비싼 HBM에 하지 않고 이런 낸드를 이용한 그런 부분에 이제 저장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제품 여기다 써놨는데 그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성능이에요. SK하이닉스도 어쨌든 이런 부분 써놨고 키옥시아 역시 JP모건에서 분석을 해놨는데요. 샌디스크, 파트너십 이런 부분이 연장이 되면서 어쨌든 서비스 제조 관련한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 이런 부분도 언급했으니까 비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P모건에서는 아시아 주요 메모리 업황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기업들을 여전히 비중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ASP라고 해서 평균 판매 단가죠. 그런 부분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올해 역시 1분기 역시 긍정적입니다. 가격 상승 모멘텀이 탄탄하게 받쳐주다 보니까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용 ESSD라고 하죠. 기업용 SSD, ESSD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결국 낸드 시장에서는 성장 핵심 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AI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많이 지으려고 하죠.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고성능, 고용량 ESSD 중요하기 때문에 낸드 앞으로도 이 메모리 군단에서 예전에는 약간 뒤쳐져 있었거든요. 한 막내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형을 능가할 만큼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리고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보일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외국계 증권사도 호평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알테오제 오늘 장중에 4%까지 올라가다가 상승폭을 줄이는 음봉의 흐름을 하고 있는데 CLS에서 목표 주가를 많이 낮췄습니다. 그 이유를 잠시 언급해드리면 일단 목표 주가는 62만 원에서 47만 원으로 뚝 떨어뜨렸고요. 로열티를 가정해서 그 부분을 좀 하향 조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약기업 머크 여러분 아시죠? 이제 알테오젠이 플랫폼 기술을 제공하는 거고 머크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상업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힘쓰는 협력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머크사가 공시를 냈는데 그거를 CLSA가 반영을 했다라는 거고요. 키트루다 SC의 판매 로열티 추정치를 4에서 2%로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약간 리스크를 반영한 현재의 가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7조 원에서 4조 3천억 원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도 저단에서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에너투 같은 경우에도 로열티 가정 7에서 5%로 낮췄는데 현재 가치 리스크 반영한 그런 부분이 좀 줄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 변동 사항이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일단 4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42% 하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컨센서스 42% 하회했는데 CLSA 추정치와는 부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맞힌 거였죠. 일단 이 목표 주가 하향하면서도 CLS는 뭐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은 또 언급은 했습니다. 뭐냐면 빅파마와 거래가 좀 진전되는 거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경쟁사 할로제임의 제품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우월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플랫폼 기술 경쟁력 확장성은 긍정적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목표 주가를 이만큼 낮춘 거 이거 좀 아쉬운 대목이죠. 앞으로도 투자 판단하실 때 여러 가지 재료 필요하실 텐데 일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은 긍정적이라고 말하는 국내 증권사의 연구원들도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비교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나올 때마다 알려드릴 거고요. 금과 은이 일일 낙폭 최대를 기록한 이후에 좀 괜찮아질 수 있을까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JP모건에서 금과 은을 또 분석을 했네요. 오늘은 외국계 증권사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한 걸 종합해서 알려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JP모건은 금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연말에 목표가가 온스당 6,300달러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낙관적인 거죠.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금은 중앙은행에서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없어서 못 사는 그런 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매수가 잡히고 실물 자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리고 수요처가 선호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탄탄한 수요처가 일정 부분 받쳐주기 때문에 이거는 잠시 좀 흔들릴 뿐 다시금 갈 수 있다라는 거에 베팅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일단 올해 연말 목표가가 온스당 6,300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 JP모건입니다. 2030년까지는 8,000달러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 사이사이는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 보시고요. 금을 가장 좋게 하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를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를 해지하는 수단으로도 생각을 하고 경제가 워낙 좀 불확실하니까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이걸 갖고 있으려고 하는 수요 붙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JP모건에서는 금은 뭐 괜찮다. 지금 흔들리지만 뭐 일일 낙폭 10%를 기록을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이제 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문제는 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아직도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경고성 메시지를 날린 것과 다름없거든요. 왜냐하면 금과 다릅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특히 각국의 중앙은행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약간 부족하지만 어쨌든 강하게 매집하려고 하는 니즈가 있는데 은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얘기즉슨 구조적인 매수 주체가 부재하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하락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왜냐하면 금보다 은이 훨씬 변동폭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도 준 흐름들이 있다라고 JP모건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제는 관망세 이런 부분을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네요. 그러나 현재까지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JP모건 이거는 JP모건의 그 시장에서 뭐 전문가들 그리고 뭐 투자자들이 의견을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번 들어보십사 하고 전해드리는데 이 은이 121까지
74까지 갔다가 74까지 떨어졌다가 한 78까지 올랐을 때 JP모건이 매도 포지션을 청산했습니다. 은 가격이 엄청 올랐을 때 그때 공매도,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쭉 떨어졌을 때 78에서 매도 포지션을 청산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일각에서는 혹시 JP모건이 은 가격 급락을 부추긴 세력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뭐 팩트는 모릅니다. 하지만 거래량 그리고 매도 포지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런 얘기가 오고 간다라는 정도까지 알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보다는 은이 조금 더 리스키하다. 이런 답변까지 시장에서 분석하는 이슈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